네, 이번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의존과 협력 관계로 완화시켜 새로운 평화 분위기 정착을 위함인데요.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오셨습니다. 러시아에 또 인맥도 많으시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총평을 하신다면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초의 국빈 방문이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회에서 연설을 해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러 삼각 협력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되는 등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대통령의 하원 연설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원래 하원 의장 볼로딘이 저하고 이제 친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토프 고향에 제가 우리 우윤군 러시아 대사님과 함께 가서 우리 대통령 연설을 한번 성사시켜보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잘 추진됐습니다. 우윤군 대사님이 고생을 했고 그래서 했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정말 너무 감동했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품격 있는 연설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문화와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의 기초에서 이렇게 해줘서 에피파노마 부의장은 눈물이 나려고 그랬다. 그리고 볼로딘 하원 의장을 제가 크레물린에서 국빈 만찬 때 만났는데 어메이징, 수페르 이게 뭐 뛰어나다 이거를 이제 러시아말로 수페르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큰 성과가 있었거든요. 전력망과 가스관, 철도 연결의 경제성이나 기술적 문제 등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는데 남북러 경제 협력, 남북러 삼각 사업의 첫 발을 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러 혁신센터 합의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그 기초과학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미사일의 성해 제거 기술이 김치 냉장고 기술로 쓰이고 레이더의 잡음 제거 기술이 우리 통신 품질 확보 기술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발전된 기초과학 기술과 우리 대한민국의 응용과학 기술을 합해서 혁신센터를 만들어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자 이게 합의가 됐고요. 또 러시아 모스크바 스콜코보 지역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300병상 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등 원격 진료 문제 이런 또 의료 분야 합의가 됐고요. 가스, 철도 분야는 원래 쭉 추진해왔던 그 남북러 삼각 협력이 합의된 것은 아주 큰 성과로 봅니다. 이번에 체결된 전력이나 가스 같은 에너지 협력으로 또 어떤 경제 비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추구하는 것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에너지 공동체로 만들어서 평화적인 경제 번영 시대를 만들어 보자. 유럽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철강 석탄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 연합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 슈퍼그리드 전력계통 연결과 통신망, 철도 이런 연결을 통해서 상호 경제적 의존 관계가 높아지면 서로 이제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고 상호 번영의 시대로 갈 수 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입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거고 그렇다면 가스관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가정에서 쓰는 이 가격, 가스 가격도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그런 가격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PNG, 가스 파이프를 연결하는 문제와 함께 LNG 가스를 추가 도입을 러시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말반도 가스 도입 문제를 연관해 MOU를 체결했는데 야말반도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가스뿐만 아니라 이게 북극 항로를 가기 때문에 쉐빙 LNG 선 수요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거든요. 15척을 수주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총 배 한 척에 3,500억. 15척이 5조 규모입니다. 근데 이거를 추가로 15척을 수주를 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제가 그거를 수주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런 우리 조선 산업과 연관이 되고 또 캄차카 반도의 그 환적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항만 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 산업이 발전될 수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현실화되려면 일단 대북 제재가 해결이 돼야 이야기가 구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고 또 4.27 선언에 이어서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7월 5일, 6일, 7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고 여기서 좀 진전이 이루어져서 저는 7월 27일이 휴전협정 65주년입니다. 네. 이 전에 좀 뭔가 종전선언이 만들어지고 진전이 되면 9월 12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뭔가 좀 더 구체적 삼각, 사각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프라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한 제도들 어떻게 좀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에 철도 분야도 마찬가지고 연구 예. 조사 작업들을 진행한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고 또 이번에 통일부 장관께서 농구단을 끌고 또 평양에 가시니까 네. 이렇게 상호 협력해서 일단 경제 제재가 되면 바로 복원될 수 있게 하고 경제 제재 이전이라도 하는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하기로 합의된 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부터 인도적 사업들은 빨리빨리 복원이 돼서 남북의 신뢰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최근 남북 철도 연결 논의가 나오면서 경의선 구간이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게 좀 가능성이 실현이 되면 동북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주 이제 황해 벨트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현재 단동까지 까오티에 중국의 고속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까오티에가 신우주를 통해 북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철도 주권의 문제니까 네. 빨리 저는 남북한 간의 철도 기술 표준이 합의가 돼서 한국의 KTX가 예. 개성 평양을 통해서 신우주까지 연결돼서 단동에서 중국의 까오티에랑 만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의 이번 핵심 성과, 러시아 혁신 원천 기술, 그러니까 기초과학 기술과 우리의 응용과학 기술 간의 이 결합을 추진한 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일 텐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 것처럼 발전된 러시아의 기초과학과 군사과학 기술을 우리의 상업 기술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강경이라든지 의료 분야에 러시아의 그런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게 같이 결합돼서 스타트업을 통해 우리 청년 일자리를 좀 뒷받침해보자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예, 그 결국은 이 일자리가 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많이 좀 생길 수 있을 걸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핵심은 사실 남북 경협입니다. 예. 가장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개성공단 복원이 가장 크고요. 또 제2의 개성공단, 신의주 단동의 특구, 개성, 해주, 인천을 홍콩, 심천, 광저우처럼 삼각 경제 무역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나진 핫산을 개발하는 것, 또 원산을 미국이 좀 투자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남북 경협이 돼야 실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고 네. 일단 한러 간의 협력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 규모도 좀 바로 나타나기는 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러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참석할 거라는 확실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정상 모두 모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시진핑 오기로 확정이 예. 됐다. 예. 그다음에 아베 신조 총리, 바트 툴카 몽고 대통령, 푸틴 대통령 네 분의 정상이 일단 9월 12일 날 참석이 확정돼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 예.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시진핑 주석까지 오는 마당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시면 5분, 여기에 김정은도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모두 그렇게 모일 되면 가능성이 있다. 혹시 트럼프 초청 문제가 이제 그런 푸틴 대통령께서 지금 트럼프와 이번에 정상회담을 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런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동북아에 정말 가장 큰 규모의 예. 핵심 정상들이 모이는 아무튼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서는 한러 양자 협력 중심 경협 원칙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이 삼각협력과 한러 양자 협력 동시에 좀 병행하는 계획 이런 게 좀 발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이 합의가 됐고요. 네. 특히 철도 분야에. 나진 핫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또 푸틴 대통령도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진핑 주석까지 오게 되면 중국과의 사자 협력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1대1로 소조위원장 한정위원장을 임명해서 후춘화 부주석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한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상은 이 러시아 트로토니프 부총리와 중국의 한정 1대1로 소조위원장과 저희 북방경제위원회와 삼각 테이블을 만들어서 3자 협력을 통해 북한이 들어오면 4자 협력으로 발전시켜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함께 여러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